지난 19일 어제였죠. 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명 톱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편 역주행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유아인 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 일단 지금 시점에서 혐의입니다. 무려 180회 넘는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고 투약을 한 것이죠. 이 의료 목적이 아닌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무려 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냐라고 검찰발 기사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프로포폴 한 병이 대략 10만 원 가량인데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거 이외에 또 세 가지 종류, 예를 들면 케타민, 그다음에 다른 의약품을 빙자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액수 자체가 이렇게 거액인 것을 보면 투약한 정도와 횟수도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지는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아마 병원 등에 대한 기록 등을 이제 근거로 해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의료 목적 마취를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사실상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중대한 위험까지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병원에서의 철저한 관리도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번의 영장의 기각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아인 씨 마약 상습 투약 이외에도 혐의가 많은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프로포폴 투약 이외에 사실은 이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목적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수면제 등을 이제 처방을 받고 사용한 아마 혐의가 있는 거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대마도 이제 흡연을 했는데 이것을 또 제3자에게 강요를 했던, 즉 바꿔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던 이것도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 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사항들의 이른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 교사,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처벌 수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다만 다른 이를테면 단순 투약이 아니고 이러한 마약류 관련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공급을 하거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까지는 아직은 검찰에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 투약이고 그다음에 초범이고 등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보게 되면 집행유예 또는 이제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난번에도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또 전격적으로 징역 2년이 또 구형됐던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의하면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나머지 수사가 계속 또 진행 중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유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와 이 방송인 서민재 씨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는 논란, 사건, 사고 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재판부에서 내려주시는 결정 잘 달겨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태현 씨와 서민재 씨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은 맥락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남태현 씨 같은 경우는 단약
의지, 즉 그 재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자백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그 재활시설 등에 입소를 해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그 표명을 하고 뿐만이 아니고 그 마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폐해 등을 예방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공익적 활동도 지금 뭐 시작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에 그 비추어 본다면 그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 크고 또 지금 초범이고 또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한 것을 인정을 하고 수사에 그 협조를 한 뭐 이런 그 측면으로 그 봐서는 뭐 이렇게 단순한 투약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뭐 집행유예 또는 뭐 벌금 등을 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그 유하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코카인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 그 진행 중입니다. 그 코카인의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수사 당국의 몫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 코카인의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어느 시점에 했느냐 등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검사 등을 이제 통해서 밝히게 그 되는데 아마 그 정밀 모바일 검사, 즉 이 모발을 이렇게 구역별로 쪼개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시기를 이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대목 중에서 그와 같은 코카인 수사에 관한 범행의 시기 또 장소를 특정하게 되면 이것도 더 추가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형량에 있어서 변화가 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남태열 씨 그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른 어떤 공여라든가 또 제공이라든가 뭐 밀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투약만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뭐 초범인 경우 더군다나 상습성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가 가능한 뭐 그런 처벌 수위가 예상 범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남태현 씨 등 이처럼 연예계에서 좀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이 유명 톡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천지방경찰청 그 마약 그 수사계에서 그 8명의 그 대해서 내사, 즉 바꾸기 하면 입건전 뭐 조사라고 하는데 아직 그 뭐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아직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마약과 관련된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일단 내사 단계로 약 8명을 대상자로 특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명 그 탑 배우가 함께 그 연루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8명 중에서 일부는 사실 입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다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중에는 이를테면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그 과거에 그 마약 전력이 있었던 사람도 함께 지금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탑 배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건은 된 것은 아니다. 사실이 확정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그 입장이 이 수사 당국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뭐 연예계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 배우다 보니까 이미 뭐 계약을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드라마, 영화 등 상당히 또 진척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탑 배우가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마약 사비로 한다면 이와 같은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에 관계된 계획 자체가 또 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예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뭐 주목을 하고 무엇인가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역주행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수법을 이용한 겁니까? 네, 뭐 간단히 그 얘기를 하면 약 그 6개월에 걸쳐서 그 강남에 있는 어떤 특정 그 골목 지역에 사실상 기다리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나타나게 되면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차량에 대해서 돌진을 하는 것이죠. 돌진을 하고 이른바 그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차에 충격을 해서 넘어지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수상이 역에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일부러 사실은 보험
방지 특별법 위반, 즉 바꿔 얘기하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 거죠. 예. 17차례에 걸쳐서 또 필요한 또 상황에서는 합의금도 상당 부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1,6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다 토탈 도합을 해봤더니 뭐 7천만 원 가량의 합의금 또는 그 치료비를 이제 요구했던 이제 그런 그 사항이 발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역주행 운전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거란 부분을 이용한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교통사고 그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이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12가지 중대 유범 사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역주행이라든가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또는 이제 중앙선을 침범했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역주행이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골목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돌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중대 그 사범이고 또 당사자가 또 보험이 없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거액을 이제 편취했던 뭐 이런 그 사례가 이번 사항의 특징인데요. 결국은 이제 대처 그 요령은 예. 이와 같은 그 사기의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돼야 되겠죠. 근데 혹시 이런 것에 부득불 혹시 이제 연관이 되었을 때는 바로 합의를 하고 돈을 요구하는 대로 주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블랙박스라든가 CCTV 등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야 이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지름길이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요약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이러한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사기 피해로부터 되지 않는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